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30일, 오늘 월봉을 마감하는 날인데요. 오늘 시세를 준 섹터는 전혀 이제 어차피 그 금요일 날부터 기사가 나왔죠. 포장지 업계가 호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포장지 업계가 오늘 그동안 모아놨던, 그동안 홍보하던 주식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먼저 대형 포장이 상한가를 갔죠.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봉, 주봉, 월봉. 예, 보시면은 월봉상의 요 고점, 저번 고점을 뚫었습니다. 예, 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상은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내일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갔다가 백을 해도 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시세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대형 표당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테린 포장이죠. 테린 포장도 오늘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고점은 저번에 한번 찍었는데 오늘 고점을 더 높여놨어요. 차트를 보시면 일봉, 예, 주봉, 월봉이죠. 예, 월봉상 이 기울기를 이제 좀 고점을 더 높여놓은 거죠. 예,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조금 더 높여놨어요. 이 정도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떻게 갈까요? 다음 달도 만약에 이 가격대가 온다면 이 가격대 요 가격대쯤 되겠죠. 한 요쯤 어딘가든 뭐 요쯤 어딘가 요 가격대가 온다면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누를 확률이 좀 높죠. 5일선을 지금 보시면 테린 포장은 5일선을 계속 찍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조정이에요, 조정. 만약에 내일 이렇게 올린다면은 올렸다가 백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줄 확률이 높겠죠. 여기 어디를 요 정도까지는 찍겠죠. 모양새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찍겠죠. 그리고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과연 하나 더 긴 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큼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작점이나 기울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어쨌든 수렴할 확률이 높겠네요. 수렴. 예. 그거는 이제 또 보는 또 다른 기울기와 각도를 보는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시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 더 세워서 이걸 최고가를 뚫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최고가를 뚫는 이런 차트가 12월에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차트적인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요번 달, 다음 달, 내일 좀 올렸다 뺄까요? 올렸다 못 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번 달 고점이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차트대로 안 가는 주식도 많아서 그래도 요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시 급등하는 하나의 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이 최고가를 뚫겠죠. 예. 그것도 뭐 확률이 없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차트적인 해석을 봤을 때는 이렇게 수렴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어쨌든 테린 포장 계신 분들은 오늘 정리하셨다고 또 그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또 입금을 해주셨어요. 네, 오원주 구독자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테린 포장에서 수익이 나셨다고 그러시는데, 예, 어쨌든,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요만큼 먹었어요. 그럼 요거 갖고 손실을 내면은 다시 요만해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굴려서, 복리로 굴리는 거죠. 더블로 굴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원금은 한 요만큼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커졌는데 요거를 이만큼 커지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본다면 다시 원금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꼭 복리의 개념처럼 한번 투자한 거를
자꾸 이렇게 눈덩이 붙듯이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었던 거를 이만큼 키웠으면 이거를 다시 또 20%든 30%, 뭐 100%가 됐든 이렇게 다시 크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절대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매도를 어쨌든 하셨으니까 매도짜리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예, 그랬으면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 다른 종목에 빨리 들어가세요. 안 올라간 종목에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린포장이었습니다. 네, 세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시세를 못 줬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세아는 12월에 더 많이 가겠네요. 세아는 지금 빠지면 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죠. 예, 세아는 12월이 상승을 하는 달입니다. 세아는 다시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치킨 먹을 때 그 치킨에 들어가는 백판지, 치킨을 싸먹는 게 아니라 치킨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기름을 흡수하는 그런 백판지 회사로서 세아가 좀 많이 매출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에 요건 올릴 수 있겠습니다. 세아는 괜찮네요. 다시 여기 어디서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였습니다. 그 넵툰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넵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래프트의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시세를 받는 건데요. 예상대로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반은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조금 애매해요. 이제 가격대가 이제 뭐 매수하라고 말하기가 좀 모호한 가격대가 오긴 왔습니다. 예. 위로 좀 열려있긴 열려있어요. 위로 열려있긴 열려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뭐 긴 슈팅이 한 번 더 나올지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또 5일선을 좀 찍고 갈 수도 있거든요. 한 이 정도 찍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가도. 예,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출발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12월에 저는 이제 5일선을 찍은 다음에 가는 거를 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5일선 찍으러 왔다 다시 갈 만한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더 안정적인 모양 같네요. 예. 근데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위로 그렇게 아주 제 느낌에 근데 이런 주식들이 요즘엔 또 위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헷갈려요. 이 가격대가. 그래서 저가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했었다면 오늘 저는 거의 다 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위로 자리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5일선을 찍고 월봉상 5일선을 찍고 갈지 그냥 갈지 어정쩡하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제 견해상은 넵툰이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넵툰도 아마 제가 거의 한 이 가격대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면 안 되고, 일봉으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가격이 대략 이 가격선인 것 같거든요. 이 가격선인 것 같습니다. 넵툰도,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좀 더 갈 여력은 돼 보입니다. 넵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월봉이 마감하는 날인데 월봉을 추세에 맞게 이렇게 그릴 만한 회사들이 좀 있나 해서 한번 뽑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의 다 안 맞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넵툰 하나 좀 맞았는데 넵툰은 또 공교롭게 또 방송 한 개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글루다가 이제 밑에 놔뒀었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보면 월봉을 못 맞췄다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옴니시스템, 파워넷,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스마트니 뭐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큐빅은 그나마 조금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풍물산도 어떻게 보면
못 맞췄죠. 예, 좀 원품물산도 조금 제가 약간 실망했어요. 맞출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주식들은 한번 그 조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 다시 살려나갈 건지 이런 거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사견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시세를 안 줄던가 뭐 12월에 갑자기 그다가 또 올리기가 좀 뭔가 이렇게 수급이 몰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교체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금 추세들을 맞춰줄 줄 알았는데 거의 안 맞췄어요, 하나도. 대창이 한번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 아, 대창은 괜찮죠? 예, 물론 제가 예상했던 이런 상승하는 이런 그 추세, 이런 추세는 뭐 맞추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특히 주봉도 그렇고요. 주봉도 좋지만 일봉 보시면은 이제 뭔가 이 고점을 뚫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뚫으면서 조금 한번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벨업이 한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창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창이었습니다. 네, 대창 솔루션도 오늘 조금 급등을 했다가 저기 했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일봉, 예, 주봉, 월봉이죠. 음, 물론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이제 이 추세를 한번 맞춰줄 줄 알았죠. 이 추세. 근데 이 추세를 못 맞췄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 이평선들을 이렇게 좀 조금 빠지겠죠? 조금 초에 빠졌다가 월봉상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추세를 맞추던가 아니면 그 이상의 추세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나 뭐 한 여 정도까지 물론 이것까지 뚫으러 가주면 더 좋은데 과연 12월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이 정도 추세는 확실히 갈 것 같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대창 솔루션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근데 동전주를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탈피를 할까요? 예, 탈피를 차트상으로는 요번 달 탈피는 좀 힘든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죠.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한 800원, 900원이나 이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보입니다. 12월에 대창 솔루션에 대한 제 견해였습니다. 네, 급등주가 뭐 생각보다 이제 그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물론 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던 거를 한 거고요. 그러면 12월에 조금 그래도 12월 한번 버텨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한번 쭉 열거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그 코로나 블루 관련돼서 한번 조금 오늘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 ING를 12월에는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에 집중해야 될 주식들을 이제 얘기할게요. 미래 ING입니다. 분명히 신사업에 대한 게 12월에 나올 확률이 높죠. 모회사와 함께 하는. 예, 그래서 미래 ING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예, 차트도 오늘 조정 끝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죠.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하고, 뭐, 이 정도만 그릴게요. 요거 말고, 요거 한번 그릴게요. 요렇게 지금, 뭔가 수렴이 엄청 잘 되고 있죠? 예. 이거, AB 프로바이오도 요런 식으로 수렴이 잘 돼 있었죠? 예. 그러다가, 예, 이렇게 갔잖아요. AB 바이오. 이렇게. 미래 ING도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습니다. 예, 이제 기다리신 분들 뭔가 방향성을 여기서 잡는다는 거죠. 방향성을. 그런데 설마 이렇게 잡겠습니까? 예, 이렇게 잡을 확률이 높겠죠. 미래 ING 12월에 집중해야 됩니다. 미래 ING였습니다. 대성 엘텍입니다. 12월에 집중해야 될 주식이죠. 대성 엘텍은 11일까지, 12월 11일까지 이제 매각 여부를 얘기하는데, 이제 11일, 거래일로는 뭐, 공휴일 빼고 그러면 한 뭐, 9일 남았을까요? 8일, 9일? 예, 대성 엘텍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차트 보면 뭐 차트가 형편없겠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월봉을 그래도 양봉 도지로 냈다는 거를 한번 의미 있게 봅시다. 어차피 올리면 한 이 정도까지는 이거는 어디 수렴하죠? 딱 수렴이 이 수렴이 굉장히 멋있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타점이 보이죠? 예, 타점이 보입니다. 대선 혜택이었습니다. 12월에 집중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단알입니다. 단알 12월에 카톡과 비슷한 그런 SNS 시스템인 뭔가 그게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윤곽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에 집중해야 되겠죠. 차트도 보시면 뭔가 2차 상승을 준비하죠. 단알입니다. 단알. 사장이 4,800원에 담보대출을 이빠이 땡겨서 경영권까지 걸어서 주식을 매수를 했죠. 예, 그래서 4,800원을 지키면서 사장이 올려야 돼요. 어차피 많이 올려서 팔아서 이때 꾼 돈도 갚아야 되겠죠. 대출이자 많이 나갈 텐데 다날이요. 다날이 뭔가 신사업을 하는 게 12월에 윤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집중해야 되는 가능성이 큰 주식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UTI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5일선에 월봉 올려놨습니다. 요번 달 한번 볼까요? 요번 달 어쨌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요만큼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어쨌든 이만큼 올려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최고가를 한번 좀 이렇게 뚫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예, UTI였습니다. 접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뭔가 계약이 나올 확률이 높죠. 12월에. 12월에 오를 확률이 높은 주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UTI였습니다. 네, 한국 큐빅입니다. 계속 슬금슬금 이제 그 이격을 줄이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고 가냐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찍을까 말까 하는데 내일이라도 찍어주면 좋아요. 찍어주면 좋습니다. 되려. 찍고 반등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런 걸 양봉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빼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5일선을 뚫으면. 근데 한번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왜 이 주식이 가능성이 있냐면 주봉상 보시면 주봉상 이렇게 음봉으로 나왔지만 요 5일선을 딱 찍어줬죠. 요 5일선이 떠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 주에 이렇게 쭉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큐빅을 12월 특히 첫째 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국 큐빅 육지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예, 육지는 알죠? 오지 다음에 육지, 예, 예, 육지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예, 한국 큐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신제약 있죠. 예, 뭐, 세종시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치매 패치부터 뭐 그런 제약 관련주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특허 관련돼서 뭔가 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죠. 일봉, 예, 주봉, 좋죠. 월봉. 뭔가 요번에 또 이거를 한번 도전하러 갈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도전하러 가서 이걸 뚫으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런 하여튼 뭐 대충 정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다시 시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신제약도 한번 이 박스권을 벗어나 줘야 되겠죠. 예, 이 박스권을 한번 벗어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신제약이었습니다. 근데 동양물산을 제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좀 상승할 거라는 걸 이제 기사를 이 소형 트랙터 같은 게 미국에서 지금 많이 수출이 된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원래 그런데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원래 큰 트랙터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텃밭 규모보다 조금 큰 규모나 이런 거를 이제 트랙터로다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자기 먹을 거랑 이런 거 옆집 나눠줄 정도 이런 거를 재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하나 옛날에 며칠 전에 떴었는데 동양물산의 그 트랙터 한 1,000대 정도가 지금 선적할 컨테이너선이 없어서 지금 부두에 쫙 늘어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동양물산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소형 트랙터를 엄청 판매한대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도 뭐 주문이 밀려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차트 역시도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차트가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제 추세선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이 추세를 가고 있긴 한데 추세가 조금 기울기가 이렇게 좀 꺾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좀 초에 조금 조정을 줘서 이 부분을 좀 채우러 갈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을 채운 다음에는 길게 위로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동양물산 같은 경우 이렇게 뭐 1차 이런 저항선들이 나오죠. 예, 2차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곳까지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예, 소형 트랙터가 호황이랍니다. 예, 동양물산이었습니다. 네, 더 ENM입니다. 더 ENM, 뭐 팝콘 TV와 같은 그런 개인 서비스용 그러한 그 솔루션, 뭐랄까 그러한 플랫폼을 여러 개 이제 거기에 또 자회사들이 또 저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좀 있죠. 예, 근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 예, 주봉, 월봉이죠.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월봉상 이렇게 삐쭉 섰을 때는 여기서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초에 조정을 줘서 가는 것도 꼬리를 조금 살짝 달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를 가주는 게 좋죠. 그래서 더 EM은 12월에 이제 이 구간을 간다는 거죠. 이 구간 가게 되면. 물론 약간 백을 해서 좀 꼬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초에 좀 조정을 줘도 사실 안정적이죠. 예, 이런 이평선을 조정을 주면서 다시 찍을 테니까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그래서 더 EM은 12월에 집중해야 되는 주식이다. 12월에 이 폭이 굉장히 커요. 이게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셨죠?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계속 쉴 새 없이 상승을 하지만 한번 조금 여기서 잠깐 이렇게 눌러서 좀 이격을 좀 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선을 마주쳐서 다시 이렇게 가주면은 좋죠. 꼬리도 달고 월봉도 지지를 해주고 조금 후퇴를 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계속 갈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옆으로 밀거나 이렇게 살짝 한번 밀어줘야 되는 시기가 월초에 온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12월에 주목해야 될 주식 중에 더 ENM이 있습니다. 네, 잉크테크도 이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12월에 집중을 해야 되죠.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요걸 딱 찍었죠. 월봉상 요걸 딱 찍었는데 예, 다음 달에 다시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구간을 채우면은 이게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잉크테크도 차트적으로 12월에 집중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일봉은 좀 가파르긴 하죠. 예, 일봉은 가파라도 월봉상 가야 할 길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꽉꽉 채워나가죠. 이렇게 채워나간다는 거죠. 예, 내일은 좀 한번 쭉 뽑아주면 좋겠네요. 다시 시세를 주면서 쭉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잉크테크도 12월에 집중해야 될 주식입니다. 잉크테크였습니다. 네, 오르비텍이 좀 시세를 계속 주면서, 예, 오르비텍은 뭐, 저도 이게 뭐, 그, 원자력 관련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폐기물 처리하고 그런 거. 그런데 차트는 계속 우상향을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 계속 의미를 줍니다. 차트적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봉, 예, 일봉도 보면 잠깐 세웠죠. 예, 1차 상승 후에 조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세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반전의 시그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봤습니다. 주봉 역시도 좋죠? 주봉에서 뭐가 보이죠? 대충 뭐 이렇게 수렴하는 게 보이죠? 수렴이 보인다는 거죠. 수렴. 주봉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하다가 뭔가 시세를 줄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오르비텍이 참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 볼까요? 예, 월봉 보시면 이번 달에 이제 그래서 오르비텍이 이제 이런 구간이 나와줄 수 있지 않냐 이거. 뻥 한번 올리는 구간. 요때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초에 팔면 되죠. 요 모양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특별 방송으로 구독자분들만 좀 봤으면 해서 한 300조회 수를 예상했는데
그래서 거의 500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일반인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쓰면서 뭐 하면 좀 조회율이 늘 겁니다. 어쨌든 볼 분들은 다 봤죠.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요거를 한번 12월에 갈 수 있는 테마인데,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오늘 조금 더 풀게요, 내용을. 그러니까 뭐, 별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조금 어설펐던 게 있어서, 종목이랑 좀 종목도 한두 개 초과하고요. 그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코로나 블루는 오늘도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예, 우울증 테마를 조만간 띄우려는 느낌은 들어요. 예, 항상 이게 기사가 미리 떠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엔진을 예열해줘요. 예. 지금 골판지나 이런 그 포장지 같은 회사들도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미리 이렇게 기사들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준다는 거죠. 예열을 해요. 이렇게 워밍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저 같은 애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떠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유료회원, 무료회원 막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관련 종목으로 네오 팩트죠. 예,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예. 네오팩트가 있고요. NSN이 있고요. 12월 4일에 하는 클리노믹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브레인이 있어요. Y브레인이라는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네오테크가 아니라 네오팩트고,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솔본이고, 그 다음에 골프존,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보죠. 그 다음에 또 이 Y브레인 관련돼서, Y브레인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 관련해서, 이 회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하겠다는 환인제약이 있어요. 환인제약. 요것도 들어가요. 환인제약. 요거를 그때 제가 언급을 못했네요.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업무를 같이 하자. 뭐 해서 그런 협정을 한 거예요. 환인제약이 있고요. 환인제약이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네오팩트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요 부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21가지 종목은 조금 더 있다 얘기할게요. 예. 어쨌든 12월 초에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 보시면 12월로 모든 20그 주식까지 해갖고 다 12월에 뭔가 시세를 주려고 맞추어 있는데, 지금 Y브레인이 11월 23일 뭐 보험 그 등록부터 허가에 대한 그런 거 신청을 했는데, 무난히 많이 통과한다면 12월 14일이든 23일이든 24일이든 이때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뭐 그런 이제 뭔가 자기 임상을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 중이에요. 아직 임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2월 4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NSN 역시도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상을. 지금 근데 이제 네오팩트가 대주주로 있는 이 Y브레는 임상 3상이 끝났어요. 3상이 끝나서 이제 허가를 내년부터 판매를 하려고 이제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이게 Y브랜이 이 신청한 거의 의미를 뭔지 아직도 캐치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스를 주면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전자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전자약. 제가 어제도 살짝 뿌렸어요. 전자약이라는 용어를. 이 전자약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로, 약이에요, 약. 약이라고요, 약. 그래서 뭐 마비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뇌졸중인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든 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2016년에 미국에서 이걸 최초로 약으로 등록을 합니다. FDA에.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걸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Y브레인이 신청한 상품이 전자약이라는 거죠. 전자약,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여러분들의 개념이 좀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신약. 네, 글씨도 막 틀려지네. 신약이라는 겁니다. 신약. 새로운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 회사가 신약을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죠? 10%도 안 되죠. 예, 다 중간에 끝나거나 뭐 흐지부지 되거나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이 성공했어요. 예? 허가만 나면 성공한 건데 3상까지 잘 맞췄다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유효성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숨은 뜻을 알으셔야 돼요. 약이 나온 거예요. 약은 이제 먹는 약으로 대표적인 가루약이나 예? 알약 이런 거 또 액상 주사가 있죠. 주사나 뭐 이런 액상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약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게 전자약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쪽으로까지도 약으로 개발해서 치매 전자약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치매 환자한테 이거 뭐 기계 갖다 놓고 집에서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선 있으면 이렇게 따라락 조작해주면서 원격 제어해주면서 의료해주면서 치매를 치료한다. 예, 그걸 지금 이제 임상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임상 들어갔는지 하여튼 뭐 그런 걸 치매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전이 엄청 있는 회사예요. Y, Y 브레인이 엄청난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이 뇌를 갖고 뭐 차 운동, 뭐 노래 나오고 이런 거 조작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예? Y브레인이랑 하지 않습니까? 현대차 대기업이. 이런 의미들, 왜 현대차니 환인제약이니 이런 애들이 왜 Y브레인과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Y브레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가, 몸값이 계속 뛴다고요. 우리나라 1위 업체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약을 만든 회사잖아요. 지금 최초. 여러분은 이 의미를 진짜 모르시겠어요? 어제 제가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간파를 해야죠. 예? 오늘도 막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얘기했나? 너무 이것도 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좀 그렇네요. 조금씩 사세요. 사도 조금씩 티나게 어쨌든 뭐 바짝 바로 올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12월 24일 되는 이때 허가가 난 다음에 최초의 전자약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런 약들은 계속 나올 거다. 예? 이것도 신약의 개념으로 봐줘야 됩니다. 신약. 예? 이거를 기사를 최초의 신약, 전자약이다 이렇게 하나만 나보고 써달라고 그래. 내가 끌적끌적 써줄게요. 써주면 그럼 최초 좋아하죠, 우리나라 주식. 네, 의미를 이렇게 둬야 돼요. 그래서 임상이 끝난 네오팩트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팩트의 그 단점이 뭐였죠? 팩트의 단점이 예? 계속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계속 적자죠. 근데 투자에 의한 적자로 봐야 돼. 그래서 요번에 증자를 끝마쳤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역시 뭐야 NSN 역시도 3자 배정으로 증자를 끝냈어요. 주가 올리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다 증자를 끝냈다고요. 그거가 이제 올리는 사이에 그렇게 증자가 튀어나오면은 주가 폭락해요. 올라가다가. 예.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오팩트를 12월엔 집중해야 된다. 신약이다, 신약. 전자약. 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물론 코로나 분류라는 테마로 뜰 수 있지만 코로나 분류이면서 어떤 게 있냐면 신약 테마다 전자약.
예? 이걸 간파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진짜 한 사람당 한 50만 원, 100만 원 받고 해야 될 얘기를 이렇게 해주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예. 숨은 뜻이 이거예요. 이거는 거의 한 80%는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거. 물론 20%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이거와 악재가 뭐였죠? 오늘 또 3분기 실적이 개판이었죠. 예. 그러니까 악재는 다 나왔어요. 증자에서 전환사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인가요? 예, 유상 물량 나와서 폭락했고 지금도 기관이 계속 팔죠. 기관이 산 물량. 근데 그건 뭐 거의 이제 다 팔렸다고 저는 보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개판인 것까지 악재는 다 나왔다. 예, 악재는 오늘로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상향을 하는데 12월 24일에 가까워질수록 올라가는 각도는 이렇게 계속 쓴다. 계속 쓴다. 가까워질수록. 이해하시겠죠? 오늘 잠 다 잤죠? 네, 잠 다 잤어요. 그래서 네오팩트를 조금씩 사두시라는 거고, 사면은 말없이 보유하세요. 프로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네오팩트 사신 분들은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물리지 않도록 오늘 같은 경우도 위에서 3분은 물렸겠죠. 저 역시도 그때 조금 사고 밑에 사고 막 분할 샀지만 뭐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 역시도 물려 있겠죠. 예, 물렸습니다 사실. 예, 근데 가능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오팩트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네오팩트와 관련된 이제 솔본, 환인제약, 골프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NS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SN이 있고요. 이 클라도믹스가 상장하면서 요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로나 블루로 가는데 네오팩트는 신약과도 관련 있는 주식이다. 그게 뭐다? 전자약이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최초의 전자약이에요, 우리나라.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얘기 안 한 거는 조금 차트가 다시 살아나야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조금 많이 망가진 주식들은 교체 매매를 하십시오. 교체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콕 집어서 얘기하기 뭐하네요. 저도 뭐 그 전에 저는 저 스타일이었으면 다 교체 매매를 했을 텐데 그런 주식들을 조금 끝까지 잡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뭐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남보고 남의 재산을 갖고 팔라 마라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추세가 너무 망가졌다 생각이 되면 한번 교체 매매를 고려를 하세요. 예. 근데 그랬다 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저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어차피 그놈 갈 때 이놈도 간다 이런 마인드로 교체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다고 네오팩트가 이거는 전형적인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래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한 바에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해서 저는 이제 뭐 거래량이나 모든 거 차트 이런 거 분석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좀 매수해도 되지 않나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제 뇌피셜입니다. 네, 제 뇌피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안 하실 분은 하지 마시고 하신 분은 그냥 조용히 숨어 있다가 차익을 하시고 나중에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한번 12월 기대해보고 저 역시도 다른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